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교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강원도 교육청의 대입지원관 이선근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학생 여러분들이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혼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수시와 정시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 대입 전형에 있어서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 1교시에서 들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 적성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 특징들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봐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그리고 어디에 포인트를 둘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입 전형의 전반적 흐름을 먼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년제 대학은 전국적으로 캠퍼스가 있는 대학을 한 개 대학으로 치느냐, 두 개 대학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카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는 있는데 현재 4년제 대학은 약 200여 개 정도의 대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3 학생 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존재를 하고 또 그 선발 인원까지도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여 개의 대학 중에서 어떻게 카운트가 되냐에 따라서 160여 개에서 180여 개 대학, 약 80%에서 90%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전의 대학 전형의 경우, 즉 1945년부터 68년도까지는 대학별 고사를 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사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그 대학의 시험에 맞게끔 학생들이 준비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다음에 그 이후 81년 정도까지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본 후에 먼저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대학의 입학 운영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약 93년도까지 그리고 그때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 보통 학력고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체력점까지 포함한 학력고사를 가지고 본고사를 폐지한 상태에서 학력고사 사지선다형의 학력고사가 대학을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이때의 문제점은 선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지 않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원서 접수를 하는 날 이 대학 저 대학에 다 몰려가 있다가 눈치 작전으로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 그러는 이상한 현상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4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는 대학 입학에서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지선다형에서 오지선다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통합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수능의 형태로 대학 입학의 전형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2008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도시범사업으로 도입하면서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 변화를 계속해서 현재 수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실 많은 전형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학별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전형 방법이나 요소 이런 것들이 좀 차이를 두게 되면서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입학 전형이 복잡해지고 너무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보여집니다.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2008년도에 모태를 시작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의 성적, 그리고 교과의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갔고, 학교 내에서 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전형이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직접 훈련받은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서류를,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면서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정성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과연 대학에서 공정성, 신뢰성을 얼마나 답보를 하면서 선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전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활용은 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그런 또 요구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작년 11월 28일에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강화 방안 발표에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이 또 많은데요. 특히 첫 번째 타이틀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예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심지어는 학교 외에서 했던 활동들까지도 서류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형이 변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모든 서류나,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전형 자료는 학교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 그게 교과든 비교과이든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부 종합전형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자기소개서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가지고 1단계 서류평가를 하고, 다음에 1단계에 통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형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먼저 생각하는 학생도 가장 많을 겁니다. 근데 21학년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은 되진 않지만, 향후 자기소개서는 앞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용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학생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그 고등학교에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내 출신 고등학교에서는 수상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수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몇 명이나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떠한 학생한테 주는 것인지 등등, 그리고 우리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교과 과정을 가지고 어떤 수업들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학생은 몇 명인지,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라든지 자율 동아리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프로파일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학생부에 대한 서류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1학년도부터 서류 평가 시에서 이제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를 해서 고등학교의 유불리를 학생이 받는 것을 최소화시키고자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를 한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블랙박스 전형이다,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다 더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것이 일단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의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입 전형, 여기서 말하는 대입 전형이라는 것은 수시, 정시, 기간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지만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 수능 100%의 일반 전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각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위주 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한 88%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수시와 정시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가던가 아니면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던가 라고 할 때 이런 그 전형별 각 비율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없도록 그 비율을 조정한 게 또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형 중에서 약 아까 88% 정도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2% 전형은 아까 1교시에서 강의를 들었었던 논술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학생에 대한 어떤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특별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약 한 42% 정도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학생부 종합 전형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율을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진 것을 어떻게 좀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대입 전형 간의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의 비중이 다른 대학보다 상당히 높았던 45% 이상의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뽑았던 16개 대학에 대해서 먼저 수능 정시 전형을 40% 이상을 확대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는 수능 전형을 약간이라도 늘려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대4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부의 권고 방침입니다. 작년의 경우 2020학년도의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 200개 전체 4년제 대학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약 77대 23% 정도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시에서 합격을 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1학년도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작년 11월 28일에 이런 권고 방안을 내놨지만 사실 2021학년도의 전형의 경우에는 3년 예고제 때문에 3년 전에 전형 계획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하게 되는 올해 2021학년도 전형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보도는 됐지만 수시와 정시의 반영 비율은 크게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의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도 약 77%, 그리고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도 약
23%로 올해의 2021학년도 전형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대입 전형의 단순화 측면에 있어서 논술 위주의 전형과 그다음에 어학, 그다음에 예체능, 뭐 글로벌 이런 식의 특기자 전형을 적극적으로 폐지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상당히 권고를 하고 그리고 폐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전년도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적성고사를 보는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향후 완전히 전면 폐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학생 선발 인원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다음에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은 지속적으로 계속 전면 축소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의 큰 카테고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고른교회 전형이라든지 뭐 기초생활수자, 차상위계층 이런 전형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들이 어느 정도 일정 퍼센트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약 대학에 가지고 있던 모집 정원의 10% 정도로 법제화가 돼서 대학별로 의무화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에 수도권 대학에서도 현재 10% 정도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10%를 넘게 현재까지 지역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20%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10% 정도가 되지 않는 인원을 지역균형 선발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약 10% 정도의 모집 인원은 지역균형 선발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육부에서 작년 가장 최근에 발표한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맥락으로 따지면은 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답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과 수험생들과 학교, 고등학교에는 어떻게 평가 기준을 좀 더 알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대입 전형들 간의 비율은 어느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특정 전형으로 쏠려서 모든 학생들이 그것만 준비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대입 전형을 다소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형의 기회가 좀 더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 방안의 발표 이후에 향후 대입제도의 흐름은 2020학년도 여러분들 1년 선배죠. 그래서 작년 고3 학생들, 그리고 현재 고3 2021학년도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관련돼서 약간씩의 변화가 좀 생겨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일단 평가 기준을 공개하게끔, 그리고 우리는 대학에서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상으로 어떤 전형 요소를 가지고 어떤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최대한 공개를 해서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라 라는 게 바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작년과 올해 전형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전형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고교 프로파일이 평가에서 활용될 수 없다. 그리고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학생들의 어떤 후광 효과라든지 다른 외부의 요인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학생의 학교명, 뭐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름, 수험번호 이런 것들을 면접 평가자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면접 평가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이 블라인드 면접이 서류에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에서도. 그래서 서류평가를 진행할 때도 학교명,
그리고 수험번호, 그리고 내가 지원한 지원자의 이름은 서류평가에서도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평가를 되는 게 올해 작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후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의 경우인 거죠. 이 학생들은 전형이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교사 추천서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되고요.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서식이 다소 좀 간소화되고 약간 개선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24학년도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는 자기소개서도 완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폐지가 돼서 제출되는 서류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이것으로만 서류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전형들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리고 올해의 전형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작년 대비 전형의 비율이라든지 전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활용했는데 올해는 특히 블라인드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시에서도 블라인드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꼭 강조를 드리니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2021학년도 올해부터는 고교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가 되고 서류평가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을 지금까지는 면접에서만 블라인드를 했지만 앞으로는 서류와 면접 모두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가 기준의 공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떤 전형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한다라는 것들을 많은 대학들이 기준을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어떤 교과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중치로 1, 2,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는 걸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서류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2학년부터는 16개 대학에서 수능 42%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올해 특히나 달라지는 부분은 사회통합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사회통합전형들의 비중이 10% 이상,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 지역균형 선발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이 10% 이상, 현재까지 10% 이상을 선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20%까지도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대입 제도의 가장 주요하게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대입 전형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그 중에서 큰 획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개편 방향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 말로 딱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평가되고 내가 여기에 과연 나한테 적합한 전형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17학년도에 서울대학교의 권호영 교수님께서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고교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망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대학의 인재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어떤 학과냐에 따라서 그 학과에서도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다 다르고 모집 단위별로 학과별로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험생의 교육 환경이나 적성, 특히 인성, 창의성 등 기존의 다른 전형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또 점수화해서 줄 세우는 그런 평가,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이라든지 학생부 교과 성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 교과 성적을 아니면 수능 성적을 수치화해서 컴퓨터가 어떤 미리 약속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서류를 보고 평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그 학과의 해당 전공 분야의 관련 성취 수준이라든지 어떤 관심도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지원 동기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특징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들은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냐라는 거지만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타 전형 대비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과 전형이라든지 수능 전형 대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역시 학업 능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이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전형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현재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또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활동 보고서까지도 받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잠시 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21학년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교사 추천서가 22학년도에 먼저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학생부 이외의 서류들은 점차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다양한 전형 자료라고 표현이 되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로 하나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다음에 잠재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이다. 그리고 대학뿐만이 아니라 해당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모집 단위에 대한 인재상에 대한 그 특성도 상당히 고려가 많이 되는 그런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평가,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다음에 면접, 다음에 교과 성적, 다음에 심지어는 일부 의예과에 보통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까지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형 요소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다. 그래서 좀 준비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전형이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내가 대학의 그리고 모집 단위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심도, 발전 가능성, 잠재력 이런 부분들에 남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면접 여러 가지의 전형 요소를 활용한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다음에
사람이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나 정시의 수능 전형처럼 계산된 공식에 내 점수를 집어넣고 그 점수대로 줄 세우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평가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답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여러 개의 단계를 두고 다음에 그 단계별로 여러 명이 참여를 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다수 다단계 평가로 실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소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자가 단계별로 평가 방법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 평가자 간의 이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가자 간의 점수 차이가 큰다든지 하면은 제3의 평가자가 투입이 되면서 어떤 그 공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어울리는 학생이냐라고 했을 때 학교 생활을 가장 충실히 한 학생, 그러면서도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어울리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러 서류들이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아까 전국에 4년제 대학이 약 한 2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80, 90% 이상의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거의 100%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방식은 대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도 특정 모집 단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보통 얘기하는 3종 세트를 다 활용하는 대학들이 현재 보시는 가톨릭 대학부터 한림대학교 의예과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형 서류는 이 두 번째에 많은 대학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소개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을 한 공통 양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통 양식을 활용함으로써 수시에서 6회의 중복 지원을 할 때 지원한 학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같다면은 자기소개서를 아예 새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공통 1, 2, 3번의 공통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모집 단위별로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4번 문항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학교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학교들은 학교생활기록부만,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에는 내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면은 대학에 이제 동의만 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그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생활기록부만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더 제출한 추가 서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학교들이 학교생활기록부만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가 되게 된 이후에는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사범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요 세 가지의 포뮬라를 넘어가는 다른 형태로 제출 서류를 받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광주 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거기에 플러스 대학의 양식인 자기활동 보고서,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공개된 대학에서 공개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를 보고 저희가 정리를 좀 해 놓았는데요. 2021학년도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지, 내가 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지는 각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꼭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올해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그래서 전체 100%의 학생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약 74,500명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 전체 74,500명을 100으로 봤을 때 36.9%, 약 37% 정도의 학생들을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에서 선발을 한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까지 수도권 내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7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선발하는 인원은 약 3,012명 정도로 작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약 한 4% 정도를 강원권의 대학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 선발 인원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최종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생의 학업 능력, 그리고 잠재 능력, 다음에 잠재 역량, 그리고 인성, 전공적 합성, 이런 것들까지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대학마다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학업 능력을 가장 중시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어떤 대학에서는 발전 가능성, 잠재성을 더 중시해서 비중을 높게 평가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더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업 성적, 그다음에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 네 가지의 부류로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서류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각각 보시면, 먼저 잠재 역량의 경우에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리고 또 교사 추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내에서 비교과 활동으로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떤 자율 동아리를 들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진로 활동은 어떤 걸 했는지, 뭐 독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재해 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진로를 빨리 설정을 하면 설정을 할수록 보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어떤 학과를 지나가겠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준비를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특히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내 진로라든지 기존에 몰랐었던 다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내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진로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진로 희망 활동이 나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바뀌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딱 불이익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입학사정관들의 경우에도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진로가 바뀌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 나중에 면접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알릴 수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더 충실하게 진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진로를 변경했다, 변경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변경을 하게 됐다면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떤 생각,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했든가라는 것들을 서류에서 기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이 이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시면은 그 대학별로 그 해당 학과의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을 한다. 교과 과목별로 어떤 성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 대학의 이 학과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중시하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영역을 판단하는 학업 적성 역량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계산 공식에 의해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평가할 때도 특정 학과의 경우에는 해당 주요 교과목들이 그리고 그런 과목들을 내가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런 성적들을 얼마나 성취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강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은 대학들이 전형마다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평가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2018년도에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같이 공동 연구로 조사를 하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지원한 전공 또는 계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공 관련 교과목에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성취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어떤 관심과 이해 정도 여기에서는 독서 활동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 과목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한 어떤 내역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부분들을 나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전공 활동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공에 들어왔을 때 남들보다 이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교과 활동 기록이라든지 창체 활동, 독서 활동 등을 통해서 많이 평가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세부 평가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서의 어떤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만 본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의 서류에 이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여기만 보고 점수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4년화들이 서류를 평가할 때는 전공 적합성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자기소개서, 학생부, 교사추천서 모든 서류를 다 훑어보지만 그 중에서도 요런 분야들의 특히 전공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표현이 돼 있었더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뭐 다른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각 교과목별 석차 등급 이런 부분들이 성취도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하나는 교내에서 어떤 교과 관련 수상 실적 이런 부분들도 차이를 많이 할 건,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 활동이라든지 창체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다가 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기소개서에서는 학업 능력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의 제한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통 학생부를 통해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발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학생부에서 나타난 어떤 꾸준한 습관들로도 평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부에서 출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과연 학생부에서 출결 상황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 중요할까요? 그 학생들이 어떤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상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해 왔다는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를 그려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회와 그리고 보다 폭넓은 학문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담고 있게 되고요. 자기소개서에서도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그 학생부 내에서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성인데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가지고 인성을 평가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을 보시면 3번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협동능력이라든지 어떤 나눔과 배려에 대한 사례를 기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서류에서는 어떤 진위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고, 대다수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 평가를 끝난 후에 2단계 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에서 이 서류에 대한 진위 검증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주 타겟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성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은 일단 먼저 그 학생들에 대한 서류를 다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서류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 평가에서 3이면 3, 뭐 6이면 6배수 정도의 일정 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 그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예과라든지 특정 학과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제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점수 플러스 면접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도 하고, 아예 1단계와 2단계를 다른 트랙으로 서류에서 100%로 1단계 먼저 선발을 하고 면접 100%로 선발하는 대학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일관합산으로 서류를 지원했던 모든 학생들을 다 면접을 보고 서류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쳐서 선발을 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만, 그 서류 100개의 어떤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아예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를 아예 받지 않고 학생부만으로 평가를 하는 대학도 있으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그 전형에서는 어떤 전형 요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의 양식은 세 가지의 공통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 문항은 내가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에서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마지막으로 대학별 자율문항이 있는데 이 대학별 자율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대학들이 내가 왜 이 대학, 이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느냐라는 지원 동기를 묻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각각 대학별로 특색 있는 공통 문항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벌써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문항들을 활용할 수 하는지 아니면은 자율문항을 활용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에서는 작성을 할 때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면은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공인어학 성적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 기준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두 번째 올림피아드라든지 경시대회, 이 부분에 대한 수상 실적을 작성을 했을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 0점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꼭 활용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았어도 학교 외의 기관에서 개최한 대회라면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도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주관하는 대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그 0점 처리가 되는 항목과 작성이 제한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점 처리를 하는 대학들은 뭐 1, 2, 3을 동시에 충족을 하는 경우 0점 처리가 되면 아예 불합격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작성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기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 기재를 해도 서류 평가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평가가 된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평가 시 감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시행된 것 중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이름, 그리고 부모, 친척의 사회적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면 서류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참조해서 어떤 부분들이 기재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평가에서 0점 처리되거나 내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원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강의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이라든지 인원,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으로 점점 대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쪽에는 교과 전형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선망함으로 내가 어떤 대학을 할 건지 어떤 학과에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도 충분히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보통 7, 8월 가서 작성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미리 준비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면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별로 그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우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대학의
보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보다 더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강원 진학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각 각 도별로 그 시별로 대학 입시 지원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지원관들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홈페이지 또는 대입지원관들을 활용해서 많은 질문과 또 상담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 생활에서 학과 관련 활동이 좋을까요? 다양한 활동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을 딱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게 완전히 이제 확고하고 한다면 그 학과의 관련들을 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학과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넓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활동들이 결코 해서 남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중요한 활동은 학교 활동에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학교의 교과 활동들이겠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학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다음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세상들은 이제 한 전공만 해가지고 세상을 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남들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지 아니면은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선배들 또는 멘토들,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활동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온 게 올해 봉사활동으로 봉사활동이 연기된 것이 많은데 봉사활동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교대, 사대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봉사활동의 경우는 지금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질문을 올려주신 질문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다 통용이 되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교대, 사대 쪽에서 물론 이 부분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3학년 때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봉사활동을 못했으니까 4월 달 때 2배를 해야 된다 이러진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히만 한다면 충분할 것이다. 전혀 불이익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또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질문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